안녕하세요. 무용수의 해외 진출의 모든 것 댄스 플래너 대표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YAGP에서 우승한 김기민 발레리노가 활동 중인, 그리고 전민철 발레리노가 입단을 할 클래식 발레계의 심장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은 1740년대 러시아 제국 궁정발레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름인 마린스키는 19세기 말 마린스키 극장 개관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레단은 19세기 말 마리우스 뿌티퍼와 함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깎이 인형 등 고전 발레 대부분이 마린스키 무대에서 탄생하거나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린스키는 고전 발레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무대였으며, 그 예술적인 전통은 이후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마린스키 극장은 국영예술기관으로 편입이 되며, 이전의 황실극장에서 국가 소속 문화기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소련의 정치가인 세르게이 키로프를 기르기 위해 마린스키 극장은 키로프 극장으로, 마린스키 발레단은 키로프 발레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예술기관도 국가 체제의 이념과 연결되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던 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키로프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서방에서는 특히 냉전 시대 동안 러시아 고전 발레를 상징하는 대표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예술적 수준은 유지되며 루돌프 누리에프,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나탈리아 마카로바 등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이곳에서 배출됩니다. 이들은 이후 서방으로 망명하며 마린스키 혹은 키로프 발레단의 전통을 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소련 붕괴 이후 극장과 발레단은 마린스키 이름을 되찾습니다. 이후 마린스키는 고전 작품을 계승함과 동시에 당시 네오클래식의 시류를 이끈 조지 발란신, 윌리엄 포사이드 등 현대 안무가의 작품도 꾸준히 도입하며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스키가 다른 발레단과 구별되는 지점은 고전 작품을 단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마린스키는 예전 작품을 그저 옛날 방식대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시대 의미와 방식을 그대로 살려 무대 위에서도 그 느낌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깎이 인형 등 대표작들이 19세기 후반 마리우스 뿌티파에 의해 무대화된 이래 마린스키는 이 작품들의 구성, 동작들의 질감, 음악 해석 방식들까지 당시 스타일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린스키에서 고전 발레를 본다라는 것은 단지 오래된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오리지널 발레를 눈앞에서 마주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린스키 극장은 약 2,000석의 규모로 유서 깊은 무대이며 무용수들에게는 영광이자 도전의 공간입니다. 대부분 무용수들은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를 거쳐 입단을 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스타일에 대한 해석력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내부 시스템과 전통이 유지되는 마린스키 발레단은 오랫동안 러시아 무용수의 세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러시아인이 아닌 외국인이 이 무대에 쓴다는 것은 한때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초 2명의 외국인 무용수가 이 벽을 넘었습니다. 영국 로열 발레단 출신 젠더 페리시, 그리고 한국인 김기민 발레리노였습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은 긴 역사 속에 외국인 무용수가 활동한 사례는 있었지만 김기민과 젠더 페리시는 입단 과정, 그리고 활동 무대, 주요 포지션까지 전례 없는 주목을 받은 사례로 마린스키가 점차 닫힌 체계에서 열린 극장으로 변환하는 전환점을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페리시는 런던에서 코르드로 수년간 활동을 하던 중 마린스키 감독 유리 파테예프 제안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민 역시 러시아 바가노바 훈련을 받아온 무용수로 마린스키는 그의 꿈의 무대였습니다. 페리 씨와 김기민 모두 언어와 문화, 무대 시스템 등 낯선 환경에서 실력만으로 자신을 입증했습니다. 공연 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던 페리 씨의 첫 해. 러시아의 감성적이고 직접적인 문화에 적응해 나가던 김기민의 모습은 마린스키라는 공간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낯설고 까다로운 곳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김기민은 마린스키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수성무용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25년도 YHP 우승한 전민철 발레리노가 그 뒤를 이어 이 무대에 또 하나의 발자취를 새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은 단순히 유명한 무대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클래식 발레의 형식미와 마린스키만의 절제된 감성, 그리고 무용수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전민철 무용수는 앞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텐데요. 마린스키라는 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펼쳐질 전민철 발레리노의 새로운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